안녕하세요. 저는 35살 맞벌이 주부예요. 제가 3년 전에 미쳤던지 서로 별로 좋아하지도 않던 남편하고 결혼이란 걸 했어요. 남편 역시 3년 전에 잠시 미쳤었답니다. 서로 결혼이란 거 내 인생에 없어 하던 사람인데 가끔씩 감성 폭발해서 결혼하고 싶어 미치겠는 주기가 있거든요. 이게 맞았던가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저는 임신 막달이고 제 옆에 시커멓고 삐쩍 마른 남자가 누워있대요. 별 수 있나요? 이렇게 된 거 살아야죠. 그 아이 이제 6개월인데 저는 직장 복귀했어요. 남편 벌이가 영 시원찮아서 저까지 벌어야 숨통 트여요. 벌건 안 벌건 아이 낳은 지금 예전보다 쪼들리긴 해요. 시어머니가 평일에 집에 오셔서 아이를 봐주고 계신데 용돈과 양육비 쪽으로 챙겨드립니다. 돈 아깝습니다. 미치도록 아깝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본 거 다 달라시는데 그럴 거면 뭐하러 복귀한답니까? 처음 어머니가 저 소리 할 때 없던 일로 하겠다니 남편에게 침 튀기면서 악 좀 쓰고 보내 안 보내 악담하며 얼굴 붉힌 후에 선심 쓰듯 헐값에 봐주시러 온다 하더라고요. 물론 절대 헐값 아니고요. 사실 어머니 말고 다른 시터분 알아놨는데 그 돈을 주고 아이를 맡기냐며 난리시고 자기 궁한 거 모르냐며 왜 남 좋은 일을 시키냐는데 어머니께 맡기기 싫었고 생각도 안 한 게 어머니 꼴초예요. 당신 말로는 중학교 때부터 피셨다는데 괜히 허세 부리신 거이길 바라고요. 담배 그 연기 맡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옷에 배인 담배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 맡기고 싶었습니다. 공짜로라도요. 지 어미 이렇게 내치네 마네 징징앵앵 하도 시끄러워서 어머니께 맡기기로 하면서 저와 남편이 부탁해서 담배는 아이 봐줄 동안 참겠다고 하셨는데 모를 일입니다. 아이가 며칠 전 갑작스럽게 열이 불덩이 같아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 조그만 팔뚝에 링거 꽂고 있는데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제가 그 며칠 출퇴근을 아이 병실에서 하고 그동안 낮에 잠깐 병실 지키면서 허리 아프다고 징징거리시는데 집에서 얼마나 애봐준다는 핑계로 드러누워 있기에 낮에 잠깐 몇 시간 들여다보는 걸 힘들어하냔 말이죠. 우리 요리 입원한 병원이 친정하고 가까워서 친정엄마가 출근한 무렵 저하고 바톤 터치하고 오후 2시에 점심 챙겨 먹고 오신 시어머니하고 바꾸시거든요. 엄마는 시어머니보다 연세 많아도 아프다 어쩐다 소리 일절 없으신데 시어머니는 집이 아니라 허리 아프다 누워도 누운 것 같지 않다고 징징대는데 내 새끼 병원에 뉘어놓고 시어머니 걱정할 만큼 제가 마음이 너그럽지 못해서 입 다물었어요. 우리 엄마는 허리가 정말 안 아파서 아프다는 소리 안 하시겠어요? 어디라고 6개월 아이 고열로 입원시킨 애미 앞에서 그 소리 하고 있네요. 막말로 아파 죽는 것도 아닌데 애기 열이 40도 넘게 올라가면 뇌세포가 녹아서 평생 바보 되냐 마냐 심각한데 허리 아플 나이라고 할머니가 허리 아프다고 징징징. 솔직히 어머니 어떠시냐 물을 만큼 제 컨디션 별로 안 좋았고 남이었으면 얘 찬바람 맞췄냐 문 열어두고 뭘 했냐 추궁이라도 할 텐데 부글부글해서 입 닫았던 건데 삐지셨나 봐요. 저는 그 정신없는 나흘 동안 놀라기도 하고 극도의 스트레스가 쌓여서인지 유리 퇴원시키고 다음날 퇴근길에 몸살이 심하게 와서 응급실에 다녀왔어요. 남편한테는 알아서 저녁 챙겨 먹고 있어라. 링거 맞고 들어가겠다 문자 넣었는데 집에 가보니 어머니 계시더라고요. 별로 반갑지 않았지만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오는데 분명히 저 아파서 병원에 간 거 아실 텐데 제 뒷꼭지에 대고 하신 첫마디가 덩치값도 못하고 물팅이 삼식이 같은 게 하도 피곤해서 안방으로 들어가 누웠는데 삼식이 이씨 삼식이 아세요? 아기 물메기같이 생긴 못생긴 생선 있어요. 살 흐물흐물한 거. 6개월 유리 입원하고 바깥일에 병원에서 판자떼기 같은 간이 침대에서 아이 옆 지키느라 몸살 도진 며느리한테 삼식이 물탱이요? 피곤하지만 속에선 열불이 활활 올라오대요. 아니 내가 놀다가 아픈 건가요? 유리 봐주시는 어머니가 얼마나 살뜰하게 봐주셨는지 열이 불덩이라 그 난리가 난 건데 누가 보면 클럽 가서 춤추고 놀다 병난 줄 알겠네요. 가만히 눈 감고 있는데 남편이 지가 듣기에도 별로 안 좋게 들렸는지 엄마 말이 참 그게 뭐예요? 유리 아파서 며칠을 차가운 병실에서 간이침대 깔고 간호하고 병 안 나면 이상하지. 사람 미안하게 왜 그래? 옆에서 듣기도 민망하네. 삼식이야 엄마지. 엄마 얼굴이랑 뱃살이지. 저 사람 단단한 사람이야. 남편, 역시 저랑
미치는 주기가 비슷해서인지 이쁘건 바른 소리를 조곤조곤 어머니께 해주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니가 노발대발을 하면서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방에서 들으니 뭐 그런 걸로 속 좁게 기분 나쁜 애부터 시작해서 늙으면 죽어야지. 왜 이날 이때까지 내가 살아서 저런 더러운 소리를 듣냐며 돌아가신 시아버지 찾으시더라고요. 그분 남편은 어릴 적 돌아가셔서 뵌 적은 없지만 천국에서 행복한 연애하고 계실 것 같은데 말이죠. 먼저 저한테 삼식이 물탱이 공격하고선 노발대발 화를 주체 못하더니 방문이 쿵 닫히는 소리 들리는데 유리 깨면 어쩌라고 저러시는지 한숨 나서 일어나 앉았어요. 어머니 우는 소리 요란하게 들리고 남편이 따라 들어간 모양이지. 나가! 나가!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닌 사람이야. 10년 지기, 20년 지기 친구도 다 끊어냈어. 그러시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어머니 살갑게 지내는 친구 없으세요. 어머니 본인 결혼식 때도 친구하면 안 왔대요. 신기하죠? 밥 먹으러라도 한 명쯤은 올 텐데 얼마나 진상이면 우리 결혼식에 남편 쪽은 외가 친가 하게 거의 없었어요. 다 남편 친구랑 직장 사람이었죠. 남들은 자식 결혼식은 부모 잔치라는데 그런 것도 없었죠. 어머니, 그거 자랑 아닌데 말이죠. 결혼식 날 우리 쪽에서도 민망할 정도였다고요. 아니, 저 얘기도 제가 어머니한테 기분 나쁘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당신 자식인 남편이 듣기에 오죽 유치했으면 스스로 지 엄마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했겠어요. 일단 요 며칠 말 안 해도 남편도 속으로 끓고 있었던지 참다 참다 말한 것 같은데 천국에서 주무시는 시아버지 찾으시며 바락바락 악을 쓰시며 억울하다시는 어머니 가만히 앉아서 어머니 악 쓰는 소리 듣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쟤 생각해서 이 나이에 죽지도 못하고 애 봐주는데 그런 소리도 못하고 사냐? 왜 농담을 농담으로 못 받고 정색하면서 이 애미를 잡냐? 애 봐주는 은공은 없다더니 니들이 딱 그 짝이다. 라면서 시아버지 또 소환하더니 저것이 덩치는 산만해도 속은 밴댕이 멸치똥이라 멋대가리 없이 예민하다면서 제욕을 하시더니 더 이상 얼마나 잘해줘야 만족하냐 하시더라고요. 제가 삐딱해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못 듣는 거라던데요. 물팅에 삼식이 듣고 활짝 웃지 못한 제 죄입니다. 기가 막혀서. 남편도 달래다 달래다 화가 나는지 자기 어렸을 때 엄마가 너 또 아프냐? 빌빌 대기는 하면서 탓하는 바람에 말씀 안 드리고 참은 적 있다면서 굳이 나쁜 뜻으로 얘기하지 않으셔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서운할 수 있다고 조곤조곤 아주 신사적으로 얘기를 하니 바락바락 악을 쓰면서 너 참 무섭다. 네가 엄마를 그렇게 무서운 사람으로 생각한지 몰랐네. 네가 지금 엄마한테 칼 꽂은 거야, 알아? 집 마누라쟁이 뭐라고 좀 했다고 눈깔이 뒤집으면서 어릴 적에 뭐? 나 무서워서 아픈 거 티도 못 냈다고? 와, 무섭네, 무서워. 듣자니 남편이 그런 어머니 모습에 질려선지 빙정거리는 목소리로 그래요, 다 내 잘못이네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네요. 그렇지? 너 그럼 못 쓴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앞에서 마누라쟁이 편을 드니? 너 그러면 안 된다. 에휴, 예. 집에 안 가세요? 이 시간에 집에 가라고? 여기서 잘난다. 우리 봐줘야지 나는. 하시는데 남편이 쿵쿵거리며 안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남편 표정을 보니 그새 헬스가 돼요. 신랑 생일날 내가 적어놨느라 힘들었으니 아들 챙기지 말고 돈봉투 내놓으라는 우리 시어머니. 신랑 생일이 초겨울인데 신랑 낳고 다음날 아침에 우물에 가서 물 길어다 밥 해먹고 바로 집안일 하셨다며 내가 저것 때문에 엄청 고생했다는 시어머니. 친정어머니랑 시어머니랑도 싸우셨어요? 얼마나 성질을 부렸길래 산모를 그렇게 내버려 두셨대요? 제가 무심하게 받아치자 절 하얀 눈으로 째려보시더라고요. 남편 낳아주셔서 감사한데 엄마가 먼저 저렇게 치고 나오시는 분 처음 봤어요. 사실 내가 이 사람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자기 생일 축하해 우쭈쭈 하다 이렇게 예쁜 사람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히 챙겨야지. 이게 아니라 다음 주 유리 아빠 생일인데 미역국을 전날 퇴근해서 끓여놓고 자야 하나? 아침에 끓이기는 시간 촉박하니까 그래야겠다. 아침 안 먹는 사람인데 그럼 밥 조금 해서 한 술이라도 말아서 먹여보내야지. 이러고 있는데 야, 네 남편 내가 낳았어. 나한테 감사해. 봉투 내놔. 이러시니 저 정말 진지하게
친모를 의심했어요. 제가 무슨 노예시장에서 남편 사왔어요? 남편 낳아준 값 지불해가며 살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 맨날 하시는 말씀이 어린 남편 얻어 산다고. 아, 참. 저희 동갑이고요. 제가 생일이 2달 빨라요. 그거 가지고 어린 남편 얻어 산다며 기죽이지 말고 남편 보고 기 눌리지 말라는 분이세요. 바늘구멍만큼의 여주도 주면 안 돼요. 그거 막 손으로 후벼 파서 엄청 크게 만들면서 너의 흠이야. 이 하자 덩어리야. 데리고 살아주는 것에 감사하고 나니까 애 봐주고 네 꼴 봐주는 줄 알아. 이러시죠. 신랑 제 앞에 앉히고 저도 조곤조곤 말했어요. 일단 물탱이 삼식이 반박해줘서 고마워 신랑아. 유리도 무사히 퇴원했고 굳이 문제 만들 거 없어서 내가 이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암만 해도 어머니가 유리 안고 베란다에서 담배 피시다 감기 걸린 것 같거든. 담배란 게 쉽게 끊어지겠어? 보는 사람도 없고 유리도 할머니가 자기 안고 담배 피더라 말하지도 못하고 지금 모든 건 어머니가 안 그랬다 잡아떼면 반박도 못하는 상태인데 나 어머니라는 이유로 드릴 거 다 들어가면서 자식이 자기 공격한다며 그저 서럽게만 여기시는 거 나 지겹고 정 떨어져. 저 집 베이비시터가 그러면 바로 날라차기 들어간다. 어머니는 자기 자신도 감당 못할 사람 같아. 우리 유리 믿고 맡길 사람 못 되는 것 같아. 내가 알아볼래. 이래도 어머니 저러고 저래도 어머니는 저러시겠지. 유리는 제발 책임 소지 분명한 사람한테 맡기고 싶네. 나 지금 진지해. 화 안 났고. 억지스러운 어머니랑 한판 붙어서인지 남편은 머리 감듯이 머리를 벅벅 긁더니 가만히 있겠어? 하더니 한숨 쉬더니 그러잡니다. 남편도 그거 의심하고 있었더라고요. 자자하고 저는 그나마 속이 좀 풀렸어요. 다음날부터 주변 언니들을 수소문했어요. 제가 요구한 건 아이에겐 순하고 어른에겐 싸납백이 겁나 고집세고 악랄한 분을 찾았죠. 제게 틱틱해도 좋아요. 유리만 잘 봐주시고 혹시라도 시어머니랑 붙어도 이길 분이 필요했죠. 같은 사무실 근무한 후배가 자기 조카 봐주신 분 이야기를 하면서 친정엄마랑 싸워서 그만둔 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친정엄마랑 싸웠어? 왜? 물으니 손소독 안 하고 아기 안 낳았다고 바로 뭐라고 했대요. 아니 친정엄마가 외손주 안으면서 왜 손소독을 안 했대? 하니 얘는 원래 깔끔하게 떨면서 키우는 것 아니라고 자기 애들도 그렇게 키웠다며 끝까지 손소독 안 하고 애 내놓으라고 하더래요. 끝까지 애 안 넘겨줬다고. 그거 고가우셔서 친정엄마 등살에 그만두라 하긴 했는데 그분 자기 언니는 마음에 들어 했는데 놓쳤다고 하던데 한번 물어볼까요? 하는 거. 제발 제발 플리즈. 발 동동 구르면서 지금 일하고 계시면 어쩐다니 걱정하면서 그의 언니한테 카톡 왔나 안 왔나 옆에 붙어서 닥달했죠. 다행히 그 아주머니 맡은 아이 지금 없다며 퇴근 후에 사시는 동네 가서 만나 뵙기로 했는데 어찌나 가슴이 뛰던지 제가 면접하는 위치가 아니라 하는 위치 같더라고요. 하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되건 안 되건 산삼 액기스 조금 들어가 있는 드링크째 사가지고 가서 만나 뵙는데 그냥 뵙기에도 기골이 일반 할머니 같지 않고 꼬장꼬장하게 생기셨더라고요. 옷도 깔끔하셨는데 아이는 좋아하지만 제가 다 큰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얼굴 딱 굳히시고 아들 손주도 다 잘 키웠고 아주 예전부터 신식 서양식으로 밥그릇까지 다 소독해서 키우셨대요. 네가 애기 엄마한테 자상하게 못하고 나는 애기한테만 정성을 다하면 그뿐이지. 친할미고 외할미고 시대가 달라졌으면 그거에 맞춰야지. 우리 때는 너희 때는 싸우는 거 옳지 않아. 그런데 나 가격 비싸우. 하시기에 그분 손을 잡고 시어머니가 애기 안고 담배 피셔요. 하니 쌀벌하게 쌍욕을. 할머니, 사랑비는 얼마 드리면 될까요? 여쭈어보니 어머니 드리는 돈에 조금 보태면 되더라고요. 제발 우리 돌봐주세요. 엎드려 빌듯 부탁드리니 잠깐만 기다려요, 애기 엄마. 하시더니 집에 들어가서 바로 옷가방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늙은이 옷이 다 그렇지 하시는데 트렁크에 넣으려고 제가 받아들었는데 할머니가 하도 가뿐하게 드시길래 가벼운 줄 알았는데 제법 묵직하더라고요. 힘이 장사시더라고요. 힘 없으면 애 못 봐요. 하시는데 세상 든든.
남편은 좋아하면서도 할머니 보고 조금 무서웠는지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하고 쏙 들어가고 일단 오늘은 집도 알아두고 아기 보러 온 것이라며 피곤하거나 저희 퇴근이 늦어질 경우는 잘 수도 있기 때문에 가방 여기 들어온 것이라고 하고 요리 보러 방으로 들어가셨는데 가면처럼 얼굴 굳히던 분이 요리 보자마자 동화구연하듯이 갑자기 목소리 톤이 확 올라가더니 아이고 요리 왕자님 안 주무시고 계셨죠요? 안녕하세요. 이제는 한미가 왕자님 모실 거예요. 우쭈쭈쭈쭈. 하시고 유리는 잠시 좀 부리다가 깨르르 웃어제 끼고 돌아서 살짝 방문 닫고 나오는데 눈물 날 정도였어요. 한 10분 정도 들어가 계시더니 유리 잔다며 다시 얼굴 딱 굳히고 나오셔서 제가 다시 댁에 고이 모셔다 드렸어요. 제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오늘 밤에 남편이랑 통보할 건데 그냥 물러설 뿐이 아니라 걱정이네요. 혹시 내일 시어머니 들이닥치고 안 좋은 일 생기면 연락 주세요. 제가 한달음에 달려올게요. 말씀드리니 룸밀러로 저를 한참 보시더니 저렇게 조그만 애 안고 담배 핀다는 게 시엄마 맞죠? 나는 그 꼴 못 보우. 그리고 나 애기 엄마도 마음에 들고 아기도 마음에 들었수. 애기 엄마가 나 같은 사람 찾아서 내 번호 대줘도 되냐고 했을 때 감 잡았수. 애기 엄마 못하는 짓도 내가 늙어가는 처지에 큰 신뢰는 안 되지. 내 밥줄이니 내 밥그릇 건드리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우. 내가 덩치나 성깔이나 누구한테 밀릴 사람 아니라우. 편히 주무셔요. 허리 90도로 인사드리고 집에 와 남편하고 어머니께 해고통지 전화를 드렸어요. 니네 진짜 무서운 것들이라면서 겁도 없이 남한테 지 새끼를 맡겼냐며 악을 쓰시던 어머니. 남은 싫다고 하면 안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저희 죄인만 들어가면서 받아갈 거 다 받아가시잖아요. 돈은 돈대로 나가고 그렇다고 어머니가 똑부러지게 봐주시지도 않고 어머니 요리 이제 이유식이 하는데 해주실 수 있으세요? 담배 피우던 손으로 이유식 준비하고 먹이시려고요? 나 담배 끊었거든? 봤냐 봤어? 내일부터 안 오셔도 돼요 어머니. 다음 주말에 요리 데리고 갈게요. 다음날 저희 출근하려고 문을 딱 여니 와 계시는 제천 할머니. 감사합니다. 90도로 인사 올리고 저희 출근했어요. 분명히 어머니가 포기하실 분이 아닌데 너무 잠잠해서 불안한 오전 시간 그리고 점심때 전화해보니 평온한 듯한 제천 할머니 목소리에 아 포기했나 보구나. 안도하고 일찍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애기 낮잠 재우면서 같이 주무셔요. 감사합니다.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오는 게 옆에서 보행기 딸랑딸랑 유리 까르륵거리는 소리 들으니 안 봐도 집 분위기가 보여서요. 어머니는 어떤가 싶어 전화해보면 침 호로록 하면서 잠이 취한 목소리로 받으시거나 항상 빽빽거리면서 유리 칭얼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불안해서 내가 죄인이다 싶고 답답했는데 이게 애기 키우는 집이지 싶은 게 전문가는 다르구나 싶었죠. 그러나 평화도 잠시 퇴근 무렵에 제천 할머니가 아닌 시어머니 전화로 평화는 와장창 깨져버렸죠. 역시 쉽게 포기하실 분이 아니시죠. 니네 정말 무서운 것들이다. 이 새끼는 왜 전화도 안 받고 어디서 이런 걸 데려다 놨냐 못된 것. 나는 유리 할머니야. 오늘은 애기 봐주러 온 게 아니라 할머니로 유리 보러 온 거라고 했더니 이 노친네가 얘를 안 건네준다? 손 씻이야. 손 안 씻고 만져도 아무렇지도 않더구만. 뭔 손을 씻으라 유난도. 야, 근데 저거 남자 아니냐? 뭔 할머씨가 힘이 장사냐? 허리 뿜질러지겠네. 암만 해도 남자 같은데 너 이따 와서 봐라. 잠깐 유리 옆에 갔다가 나 밀쳐서 나 놔둥그러졌어. 아이고 허리야. 눈은 도끼 눈을 해가지고 잠깐 유리 얼굴 좀 불라치면 휙 돌고 그러더니 머리를 밀치질 않나. 뭔 놈의 할머씨가 저렇게 뻣뻣하니 힘이 좋아. 어디 친남이 놔두고 어디 저런 거한테 알을 맡겨. 얘 잡아먹히겠어. 얼른 들어와 얘 잡아먹혀. 그러더니 내 인연 하고 호통을 치시고 뭔가 착착 발자국 소리 들리더니 아고고고 사람 잡네 하면서 호들갑도 하는 어머니 목소리 들리고 봤냐? 봤냐? 하시는데 코딱지 파면서 어머니 이거 전화예요. 보일 리가 없죠. 심드렁하게 받아치니 들리긴 했을 거 아냐. 저거 사람 잡는다. 애기도 잡고 할미도 잡는다. 유리 애비 보내 유리 애비. 이제 곧 퇴근이니 얌전히 계셔요.
하고 전화 끊었어요. 신랑 어머니 출동해서 난리다. 얼른 들어가자 했더니 회식이래요. 뭐야? 그런 말 아까까지 없었잖아. 네가 만든 회식? 저번에 내가 네 편 들어줬으니까 이번에 좀 봐주라. 나 기빨려. 그럼 내 방식대로 처리한다. 이의 없지? 친아들이 남편 대하는 거다며 저에게 남편 생일마다 남편 몸값 뜯어가는 시어머니답게 손자도 돈벌이일 뿐인가 봅니다. 더더욱 어머니에게 내 자식 못 맡기겠다 싶고요. 이 악귀 같은 노친네를 어째야 하나 성질대로 확 엎어버릴까? 다시는 안 볼 요량으로 남편마저 네 마음대로 하라 했겠다. 어디 봅시다. 이래가며 조용히 들어가니 웬일로 조용한 집안. 현관에서 어머니 신발 봤는데 하고 보니 베란다에서 담배 피고 계시네요. 안 핀다면서요. 저러고선 유리 돌본데요. 확 불길이 일어나 싱크대로 가서 찬물 쪽으로 수도 확 돌려서 바가지 하나 가득 물 퍼다가 살금살금 가서 양놓은 마당에 앉아있는 할배처럼 쪼그려 앉은 어머니 머리 위로 확 부어버렸죠. 아구매! 화들짝 놀라며 일어서고 푸시시 꺼지는 담뱃불. 절 보고는 적반하장으로 소리치는 시어머니. 어머, 어머니셨어요? 전 또 사람 잡아먹는다는 할머니인 줄 알았죠. 담배 안 피신다고 하시기에 어머니인 줄은 요만큼도 생각 못했네요. 어떡해요? 거짓말 하셨네요, 그동안? 그러고 6개월 갓난쟁이 보셨어요? 저희한테는 억울하다고 울고불고 못됐다 하시면서요? 어머니 드리는 돈에 10만 원 보태면 저런 분을 모시는데 어머니한테 유리를 왜 맡기겠어요, 우리가? 못된 년? 감히 이럴 수가 있어? 너 일부러 그랬지. 유리애비는 어딨어? 당장 니년 쫓아내라 할 거야. 니년 당장 이혼해. 유리애비 튀었어요. 저보고 엄마 알아서 하라던데요. 담배 피고 있을 줄은 짐작은 했지만 눈으로 직접 보니 일부러 그런 거 맞나 봐요. 힘들게 모셔온 분 애 잡아먹네 그날리 피면서 유리 얼마나 놀라고 기함할지 요만큼도 생각 안 하는 할머니 따위 없는 게 낫겠다 싶어요. 어느 입이라고 친할머니란 소리를 그 입으로 씹으려요? 저희 진짜 아니죠? 아주 아들이나 며느리나 못돼 처먹었다 그쵸? 어머니한테 좋은 아들 며느리도 아닌 것들 한 번 아니면 아니 어머니가 우리 너무 봐주셨네요. 죄송해요 어머니 못 잡겠네요. 어머니 화 풀리실 때까지 저희 보지 마세요. 유리애비가 엄마 품 그리우면 엉엉 무릎 꿇고 사과하겠죠. 뭐 절대로 먼저 용서해주지 마시고요. 하고 뒤돌아서는 저를 붙잡고 머리 쥐고 뜯으려 하는 거 제가 손을 딱 뿌리치니 괘씸한 것 하시며 또 흰눈으로 째리시던데 하나도 안 무서웠고 저도 저번에 유리 사경 헤맬 뻔하던 입원 생활하며 저 몸살난 날 물팅이 삼식이 생각이 확 나면서 속에서 참던 천불이 확 올라와서 내가 당신한테 쥐어뜯길 줄 알아? 네 새끼하고 안 살겠다 생각 한번 하면 우리 사이는 끝이야. 내가 힘이 없어서 너 같은 거 시어머니라고 봐줬는 줄 알아? 나 이런 거 알면서 네 새끼가 나한테 맡기고 자리 비웠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집에 가서 찬찬히 생각해보고 나가. 세상 차갑게 얼굴 굳히고 반말 딱 깔아버리니 놀랬는지 입 다물더라고요. 화가 나서 현관문 활짝 열고 얼른 나가려고 팔짱 끼고 서 있으니 물 닦고 가려 했는지 화장실로 들어가려다가 멈칫 나가는 거 확 밀어버리고 바로 문 쾅 닫아버렸어요. 방에 들어가 보니 그 소란에도 제천할머니 품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유리. 잘했수. 내가 적당히 쥐 뜯어놓긴 했어도 마무리는 애기 엄마가 해야지 하고 남겨놨수. 아기 보통이 아니더구만. 어찌나 강짜를 부리는지 손 씻기는 데만 1시간 걸렸수. 남편은 어머니 가셨더니 1시간 후쯤에 들어와 패지는 않았는지 묻고 말로 패다니 잘했답니다. 친정엄마는 시어머니 계실 때는 접근도 못하다가 제천할머니 덕에 요리 보러 가끔 들르는데 고분고분 말 잘 듣고 따르셔서 종종 점심 같이 드시며 일 같이 봐주시는 친구가 되셨어요. 무뚝뚝한 분이 요리 대하는 게 재밌다며 구경하러 자주 오세요. 신랑은 핏줄이니 니네 엄마 찾아가도 뭐라 안 할게 했더니 편하게 햇쓰게지는 게 당분간 평화로울 것 같네요. 일 봐준답시고 돈 받을 거 다 받아가면서 친손주 유리 안고 애비도 안 피는 담배 꼬나물고 창문 열고 피워댔을 시어머니. 정 털려서 도리고 보고 챙기고 싶지 않아요. 남편 낳은 게 유일한 인생의 업적이냐 들이밀던 거 생각하면 이 갈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